안녕하세요. 전직은행원의 돈공부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 왔습니다. 지금쯤 자주 듣는 말이 있죠. 연말정산 환급 못 받으면 바보라고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요. 세금 혜택을 못 받아 환급받지 못한다면 바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세금 혜택 다 받고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마다 성과급 등으로 연봉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매월 세금을 적게 내고 나중에 더 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매월 세금을 많이 내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연말정산 혜택을 동일하게 받는다면 결국 내야 할 세금 금액은 같아요. 언제 내느냐의 차이만 있어서 조선모사라고도 하는데요. 연말정산 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요. 1년 동안 총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와 연봉 대비해서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총 세금을 줄이기 위해 우선 연말정산 혜택은 다 챙기셔야겠죠? 올해 신고하게 되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은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미 2024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런 거 챙기세요 라고 영상 만들어 드렸죠. 다만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칠 수 있으니까 오늘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2024년은 연말정산을 더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요즘에는 연말정산 할 때 사실 홈택스에 들어가서 클릭만 하면 전산으로 대부분 조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더 챙겨야 될 게 거의 없는데요. 혹시 전산에서 누락된 게 없는지 또 추가로 챙길 서류는 없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많이 쓰는 개념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두 개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돈을 벌면 세금을 내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알고 계시죠? 돈을 많이 벌수록 세율, 즉 세금을 매기는 비율이 올라가거든요. 결국 세금은 소득 곱하기 세율인데요. 이때 소득공제를 받으면 소득을 줄여줘서 세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소득의 세율 구간이 바뀌게 되면 세율도 같이 줄어서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내야 하는 세금이 계산되잖아요. 여기서 세금을 추가로 빼주는 게 세액공제예요. 그리고 공제율이란 개념이 있는데요. 소득이나 세금에서 얼마큼 빼줄지 비율로 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 특정 항목에 100만 원을 썼고 공제율이 10%라고 해볼게요. 100만 원 곱하기 10%에서 10만 원을 소득이나 세금에서 빼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인데요. 소득공제가 좋을까요? 세액공제가 좋을까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최대한 많이 받으시는 게 좋고요. 보통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 이내로 혜택 받으시는 게 좀 효율적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진 못하고 여러분들이 놓치기 쉽거나 챙기면 좋은 것들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국세청 안내자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소득공제 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가장 익숙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부터 설명드릴게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소비한 금액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많이 써야 될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쓴 만큼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계산해 볼게요.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천만 원이라면 1,250만 원 이상을 쓰셔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1,000만 원을 신용카드, 3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300만 원 중에 1,250만 원을 제하고 5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공제율 30%까지 적용하면 결국 여러분 소득에서 15만 원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소득 15만 원 아끼려고 50만 원 쓰면 손해죠? 그래서 굳이 소비를 늘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 쓴 게 맞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올해 어떻게 전략적으로 쓰느냐죠. 여러 가지 이유로 소득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은데요.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쓰면서 혜택을 챙기셔도 좋고요. 그 이상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전통시장, 도서, 공연, 전시 등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른 소비에 비해서 절대적 비중이 적을 거라 항목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고 조건이 있는 항목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청약통장 갖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고 소유한 주택이 없는 세대주고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23년 기준으로 연 240만 원이라는 납입 한도가 있기 때문에 최대로 한다면 매월 20만 원씩 넣으셨을 거고요.
공제율은 40%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득에서 96만 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할 때 홈택스에 연동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납입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혹시 연동되지 않는다면 청약 통장 있는 은행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올해도 이 혜택 챙기셔야 되잖아요. 올해는 납입 한도가 연 3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최대 혜택을 받으시려면 매월 25만 원씩 모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전세 대출 받는 분들 집중해 주세요. 소유한 주택이 없는 세대주고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이 돼요. 전세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갖게 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해주고요. 공제율은 40%여서 여러분 소득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는데요.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전세대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분은 두 항목을 합쳐서 소득공제를 연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둘 다 최대로 하면 소득공제를 49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 챙길 서류가 조금 있는데요.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서류는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혹시 연동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올해도 조건은 동일해요. 근데 대출은 마음대로 갖기가 어려워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자도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따질 게 많은데요. 올 연말 시점에 이미 1,000만 원 이상을 갚았고 추가로 100만 원을 갚으려고 할 때 24년 12월에 갚을지 25년 1월에 갚을지 정도는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을 열심히 갖고 계신 분들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다른 것보다 조건이 조금 더 많은데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본인 명의의 주택과 대출이어야 돼요. 두 번째로 12월 30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여야 돼요. 2주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대주라면 상관없는데 세대원이라면 실거주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5억 이하여야 돼요. 네 번째로 대출 시기가 중요한데요.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이어야 돼요.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이자 상환 금액 전체를 소득공제해 주는데요.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자료 참고해 주세요. 챙기실 서류는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주택가격 확인 서류가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서류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시고요. 없으면 맞습니다. 은행에 요청하면 돼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요. 올해 주택을 취득하면 기준시가 6억 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요. 올해는 이자 상환액의 공제 한도가 600에서 2천만 원으로 작년보다 상향됐어요. 회사 주식을 사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사주 조합을 통해서 사셔야 되고요. 일반 기업은 연간 400만 원까지, 벤처기업은 1,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주식을 팔고 출연금을 인출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게 된다는 점은 또 참고해 주세요. 우리사주 조합이 있는 회사고 회사 주식을 장기 보유할 계획이 있다면 이렇게 소득공제 혜택까지 챙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는 세액공제까지 한 영상을 담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챙겨볼 수 있는 게 많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연말에 급하게 연말정산 챙기지 마시고 오늘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연초부터 한번 챙겨보세요. 여러분들의 더 똑똑한 금융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